안녕하세요. 모토데일리 최태인 기자입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가 잠실입니다. 잠실에 위치한 커넥트2 넥서스의 카페죠. 카페로 유명하죠. 커넥트2에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서 넥서스가 이제 신형 ES300H 더뉴 제너레이션 ES300H를 공식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장에 나와서 지금 렉서스 ES에 대한 간단한 어떤 디자인, 외관 디자인과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좀 궁금해하시는 실내를 중점적으로 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외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외관은 전면부가 렉서스가 추구하는 엘피네스 디자인을 일단 가장 궁극적으로 좀 완성형에 가까운 디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번 6월에 부산 모터쇼에서 한번 보여드렸었긴 했는데 그때는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가 없었어요. 일단 전면에서 보시면 일단 헤드램프가 LS의 형태와 가장 좀 유사한 어떤 그런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는데 렉서스의 이 특징은 이 L자 형태의 DRL이 일단 더 돋보이는 디테일하게 더 돋보이는 형태로 아주 날렵하고 공격적으로 헤드램프 디자인이 완성이 됐고, 일단 전면 라디에이트 그림도 기존에는 그런 가로 패턴으로 굉장히 좀 밋밋하고 무난한 어떤 그런 심심한 그런 그래픽이 적용이 됐다면, 이번 신형은 세로 그냥 버티컬 타입의 세로형으로 되게 입체적이고 조금 더 공격적이고 좀 역동적인 어떤 그런 디자인으로 그래픽으로 라디에이트 그림이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이 마감 부분 보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에요. 딱 봤을 때 좀 플라스틱 느낌도 좀 강하게 들긴 하는데, 일단 이 도색 느낌도 그렇고 품질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전면에 렉서스 로고도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블루 컬러로 포인트를 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에어 인테이크 오른쪽인데 여기가 여기 부분이 뚫려 있는 것 같은데도 여기 다 막혀 있습니다. 플라스틱 패널로 블랙으로 다 처리를 했고,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이 공기 역학적인 부분 때문에 좀 더 막아놓고 공기 유동, 공기 흐름을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하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일단 전면부는 굉장히 와이드하고 좀 낮고 넓은 그런 요즘 추세인 디자인 트렌드가 반영이 됐습니다. 굉장히 넓어 보이고 낮은 어떤 쿠페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한번 측면부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플래그십 세단인 LS를 조금 더 축소시키는 듯한, 그리고 LS보다 조금 더 역동성과 그리고 좀 디자인이 한층 더 좀 완성이 좀 높아 보이는, 완성도가 높아 보이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일단 하단을 보시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하이브리드 레터링이 뒤에 리어 도어 쪽에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사이드 미러도 한번 보실게요. 사이드 미러는 렉서스의 그 L자 형태로 좀 뭔가 좀 그런 디테일이, 엘피네스의 어떤 디테일이 연상되는 좀 날렵한 사이드 미러가 적용이 됐습니다. 캐릭터 라인도 저 프론트 핸더에서 시작해서 뭔가 좀 상승하는, 속도감이 느껴지는 상승하는 벨트 라인이 아니라 좀 정제되고 좀 어떤 중대형 세단, 이 ES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가장 잘 살려서 역동적이면서도 좀 중후하고 그런 샤프한 이미지를 좀 만들어낸 것 같아요. 휠도 굉장히 좀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이에요. 굉장히 디테일이 잘 살아있고, 하이브리드 모델인 걸 감안했을 때 보통 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공기의 흐름, 그런 연비 향상을 위해서 보통 이렇게 좀 막아놓는 추세인데, 좀 그런 부분 다르게 좀 굉장히 스포티한 휠이 장착이 돼서 좀 굉장히 그 부분이 좀 인상적입니다. 네, 리어 색상이 다른 리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ES의 좀 후면부가 좀 가장 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좀 쿠페라이크한 어떤 그런 디자인이 반영이 돼서 좀 일단 하이브리드 세단이면서도 세단인데 세단 같지 않은 그런
후면부 디자인을 보고 있어요. 뭔가 쿠페나 그런 어떤 다이나믹한 어떤 쿠페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한 것 같은데, 기존 렉서스가 가지고 있던 어떤 수평형, 좀 안정적인 수평형 디자인 레이아웃을 가지고 가되 거기서 좀 한층 더 스포티한 그런 디테일을 살려낸 것 같아요. 이 수평형 크롬 라인은 기존에는 이 헤드램프 여기 끝단, 이 트렁크 리드 끝단에서 열리는 힐치 쪽에서 끝났는데, 이번에는 신형은 헤드램프 끝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헤드램프 끝까지 크롬 라인을 이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좀 안정된 그런 속도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을 표현을 했고요. 헤드램프도 기존 ES는 솔직히 좀 무난한 디자인으로 굉장히 좀 사랑을 많이 받았던 모델인데, 질리지 않는 어떤 디자인이 특징이었는데, 이번에 ES는 굉장히 과감해졌습니다. 굉장히 스포티해졌고, 렉서스의 특징인 L자 형태의 이 디테일, 그래픽 디테일이 한층 더 촘촘해지고 슬림해지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적용됐어요. 되게 3D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정말 디자인이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세단인데 뭔가 쿠페 같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어떤 하이브리드의 단순함, 단조로움을 디자인으로 좀 이렇게 좀 승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 범퍼 쪽 보시면 디퓨저 쪽에 여기도 다 블랙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뭐 하단에 또 크롬을 이렇게 쭉 하단으로 둘러대서 이 크롬이 한층 더 차체 무게중심이 낮아 보이게끔, 그리고 또 고급스러움과 함께 한층 더 무게중심이 낮아 보이고, 이 부분에 또 크롬 머플러 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디테일한 요소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사판이 위치하고 있고요. 일단 머플러는 이 아래쪽에 보시면 히든 타입이에요. 히든 타입으로 머플러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노출형으로 머플러를 이렇게 내놓지 않았어요. 히든 타입으로 넣어놓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머플러가 히든 타입인데 이 하나만 적용이 됐다는 게 좀 아쉬워요. 저희도 뭔가 이렇게 듀얼로 했으면은 조금 더 좀 성능면에서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일단은 뭐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듀얼 머플러로 하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리드에서도 스포일러가 일단 뭐 렉서스 ES는 기본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게 없으면 오히려 디자인이 더 이상할 것 같은, 좀 완성도가 떨어져 보일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스포일러 하나 때문에 스포티함이 더 극대화되는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입체적이고, 이 조각 칼로 쳐낸 듯한 그런 굉장히 날카로운 선이 입체적으로 좀 이렇게 모여서 면을 만들고 한 게, 그런 점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00H 하이브리드 모델에 이제 탑승을 했습니다. 실내 들어왔는데, 일단 실내 레이아웃이 기존의 ES의 어떤 레이아웃을 기본으로 깔고 조금 더 최신 렉서스의 어떤 디자인,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좀 최신 디자인을 반영을 해서 기존 ES의 최신 스타일의 디자인과 어떤 디테일함을 살려서 고급감을 더 높여서 그렇게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실내는 굉장히 좀 안락하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일단 이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습니다. 뭐 BMW라든지 최근에 뭐 기아 K9 이런 어떤 뭐 플래그십 세단에 적용되는 뭐 메르세데스 벤츠 뭐 S클래스도 그렇고요. 뭐 12.3인치의 어떤 디스플레이가, 와이드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서 굉장히 시원해요. 일단 뭐 기존에 좀 렉서스 ES에서 가장 제가 인테리어에서 좀 단점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이 디스플레이였는데, 기존 ES는 이 센터페시아가, 대시보드가 굉장히 이렇게 좀 높게 좀 수평선을 좀 이렇게 긋는 듯한 형태로 덮어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터치를 하려면 막 깊숙이 손을 넣어야 되고 막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되게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한층 더 훨씬 나아요. 이게 뭐 뭔가 위에 감싸는 형태가 없다 보니까 개방감이 뛰어나고,
디스플레이가 와이드하게 커져서 개방감이나 뭐 어떤 시원함, 뭐 시인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요즘 BMW나 뭐 K9처럼 디스플레이가 좀 보통은 이렇게 공조장치 바로 위쪽에 들어가는 추세인데 좀 안쪽으로 좀 들어간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조작감에 있어서는 팔을 좀 뻗어야 됩니다. 뻗긴 뻗어야 되지만 그래도 기존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그 옆에는 아날로그 시계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기존의 뭐 ES처럼 우드그레인이 이렇게 세 곳에 뭐 상단과 좌우 하단 쪽에 이렇게 우드그레인이 스티어링 휠에 적용이 됐고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좀 렉서스 LS나 최근에 뭐 LC 이런 최신 모델들과 거의 비슷한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LS에서 보셨듯이 이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는 부분이 보통은 뭐 이 센터 콘솔 쪽 변속기 주변에 위치하거나 뭐 스티어링 휠에 위치하거나 뭐 아니면 디스플레이 넣는 경우가 있는데 최신 렉서스는 이렇게 왜 여기다가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놓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거슬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나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행을 할 때도 뭔가 전방을 쳐다보는데 이게 튀어나와 있어서 뭔가 좀 거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할 때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잡고 가다가 이 손을 뻗어서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는 게 좀 고속으로 달릴 때나 이럴 때는 좀 안전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나, 좀 굉장히 좀 불안하지 않나, 좀 불편하기도 하고, 뭐 물론 이렇게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렉서스에서 이게 여기 위치하는 게 아니라 스티어링 휠이나 차라리 이런 보시면 컵홀더가 여기 위치해 있는데 컵홀더가 여기 하나 이쪽에 하나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 부분에 컵홀더를 좀 이렇게 변속기를 좀 내리고 이 부분에 컵홀더를 설치를 양쪽으로 배치를 하고 이 부분에 드라이브 모드를 충분히 넣어도 변경하는 그런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는 그런 버튼들을 여기다가 둬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구성한 게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뭐 터치패드가 렉서스만의 터치패드 그대로 여기가 적용이 됐고요. 또 한번 센터 콘솔을 열어보면 일단 전륜구동 모델답게 굉장히 수납 공간이 큰 편이에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크고 작은 뭐 태블릿 PC라든지 뭐 물품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보관할 수 있을 수준으로 좀 생각보다 큰 편입니다. 여기는 시거잭을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단 공조장치도 기존에 뭐 렉서스에서 사용하던 어떤 그 디자인 그런 것들이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뭐 드라이브 모드가 신형처럼 이렇게 계기판 위쪽에 배치됐다는 거,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12.3인치로 와이드한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다는 거, 그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뭐 도어 트림도 기존 ES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업그레이드 된 정도고 거진 뭐 비슷합니다. 구성들은 거의 다 비슷하고요. 뭐 이 도어 캐치, 저 옆에서 보시면 도어 캐치 부분도 좀 인상적이긴 해요. 요즘에는 굉장히 좀 단순하게 그냥 뭐 디자인하는 추세인데 렉서스는 이 도어 캐치 부분도 굉장히 입체적인 어떤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넣은 게 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실내는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고 그냥 일반 썬루프가 적용이 됐는데 면적이 개방감이 좀 요즘에 하도 파노라마 썬루프가 대세다 보니까 개방감이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단 낫죠. 네, 일반 썬루프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가죽의 촉감들이 좀 이 안쪽 부분, 이 허벅지가 좀 닿는 부분, 이 몸이 닿는 부분은 굉장히 조금 나파 가죽처럼 어떤 뭐 최근에 볼보의 어떤 이렇게 촉촉하고 좀 어떤 이렇게 맨들맨들한 야들야들한 어떤 가죽이 적용이 됐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그 외에 이 사이드 볼스터 쪽이나 이런 이 센터 콘솔 이런 부분에 적용이 된 가죽이랑은 뭔가 좀 느낌 질이 좀 다른 듯한, 가죽의 질이 좀 다른 듯한 느낌입니다. 가죽도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투톤으로 베이지 시트와 브라운의 어떤 이 포인트로 좀 단조로움을 좀 피했고요. 전반적으로 실내 공간도 좀 운전석이 좀 딱 포지션이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운전에 딱 집중할 수 있게끔, 운전에 딱 포커싱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레이아웃, 뭐 인체공학적인 어떤 부분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사이드 미러도 좀 기존 렉서스보다 좀 또 한층 면적이 커지는 느낌이 좀 들고요. 뭐 사이드 미러도 일단 플래그 타입이 적용이 돼서 이게 운전석에서 봤을 때는 뭐 사이드 봤을 때 좀 시야가 나쁘지는 않은데, 불편하지는 않은데, 이 운전석에서 이제 우회전을 할 때, 우회전 차선을 변경할 때 저 플래그 타입의 사이드 미러가 보통 일반 사이드 미러는 이 A필러 쪽 끝단에 자리를 잡아서 한층 사이드 미러가 앞쪽으로 조금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크게 돌리지 않아도 차선 변경하기가 좀 쉬운데, 플래그 타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사이드 미러가 뒤로 좀 밀려 있기 때문에 고개를 좀 많이 돌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볼보에서도 거의 동일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뒷좌석으로 위치했습니다. 여기 지금 좌석이 앉자마자 뭔가 엉따가, 엉덩이가 굉장히 따뜻한데 이게 지금 누군가 열선을 눌러놔가지고 왜 뜨겁나 했네요. 여기. 일단은 뒷좌석 레그룸은 뭐 기존 ES도 그렇고 렉서스가 일단 전륜구동 기반이기도 하지만 뭐 패밀리 세단으로 많이 사용됐던 ES이기 때문에 뭐 레그룸이 굉장히 원활합니다. 뒷좌석 굉장히 좋고요. 근데 좀 뭔가 등받이가 조금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좀 일반 뭐 그랜저라든지 뭐 다른 이크리라든지 뭐 BMW 뭐 시리즈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뭔가 등받이 각도가 조금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 어떻게 실내가 약간 볼보의 XC60이나 이런 차들을 보면 등받이 각도가 살짝 서 있는 듯한 느낌인데, 그런데 불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뭐 가죽의 어떤 질감도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일단 딱 헤드레스트를 댔을 때 이게 솔직히 이 자세로 뭐 장거리를 갈 때 뭐 잠을 자거나 이런 거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냥 앉아서 편하게 갈 때, 이럴 때는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등받이 각도가 살짝 아쉽긴 한데,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조금 앞으로 좀 튀어나와 있어서 이 부분이 머리가 조금 앞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레그룸은 일단 한번 보시면 주먹 두 개 하고도 조금 여유가 더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아이폰 X인데, 아이폰 X가 들어가고도 거진 한 주먹 한 반 개 정도가 더 들어갈 정도로 레그룸이 생각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그룸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좌석 밑에 발을 넣는 부분이 조금 낮아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 뭔가 이게 운전석 시트가 조금 앞쪽으로 당겨져 있는데, 이게 시트를 조금만 뒤로 밀면 이게 발을 넣는 게 조금만 한 발등 정도까지만 들어가면 바로 좀 걸리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요즘에는 이 시트 밑에도 공간 활용을 좀 잘해서 발을 넣었을 때도 좀 여유가 있게끔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뭐 카펫 느낌도 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공조 장치가 역시나 후석에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12V 시거잭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뭐 충전 단자네요. 여기 USB 포트가 두 개가 연속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암레스트 한번 살펴볼게요. 센터 암레스트에는 이 수납 공간이 그래도 생각보다 크네요. 이 암레스트 자체가 굉장히 좀 커요. 면적도 크고 크기도 되게 두껍고, 그래서 이 수납 공간이나 공간 활용성을 좀 굉장히 잘 구성해 놓은 느낌이에요. 이걸 누르면 컵홀더가 이렇게 나오고요.
뒷좌석에는 이렇게 열선이 마련이 되고, 이게 좀 뭐 공조장치 이렇게 이 에어컨이라든지 히터라든지 딱 켰을 때 그런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또 마련이 되어 있고, 후석에 뭐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열선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뭐 간단하게 뭐 채널이라든지 뭐 뒷좌석에서 뭐 디스플레이에 뭐 채널이라든지 뭐 오디오 볼륨 뭐 이런 것들 모드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후석에도 보통은 그냥 이렇게 딱 좌석 타고 갈 수 있게끔만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좀 뒷좌석에 탑승하는 승객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한 것 같아요. 뒤에는 스키스루가 들어가 있고요. 네, 일단 후석 뒷좌석도 굉장히 포근하고, 헤드룸도 딱 됐을 때 너무 여유롭지는 않지만, 지금 렉서스 ES 신형이 약간 쿠페처럼 루프라인이 굉장히 완만하게 꺾이거든요. 여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먹 하나 정도 딱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이런 정도의 헤드룸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뒷좌석에도 이 리어 전동 선쉐이드, 전동 커튼이 적용이 됐고요. 그 외에는 뭐 도어 트림도 뭐 전면 앞 도어 트림과 뭐 크게 디자인이 다른 부분은 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뭐 스티치가 들어가서 조금 더 고급감을 더 살렸고요. 이 우드 느낌이 이게 지금 굉장히 반짝거리는 유광 우드 그레인이 적용이 됐는데, 이 부분이 자칫 어떻게 보면 좀 올드해 보일 수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요즘에는 굉장히 좀 반광이나 뭐 무광, 뭐 어떤 이 나뭇결의 어떤 그런 뭐 질감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좀 살려서 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좀 유광의 어떤 플라스틱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게 뭐 원목인지는 좀 봐야겠지만 플라스틱의 어떤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 또 굉장히 지문도 잘 묻어요. 이게 때도 잘 타고 뭐 먼지도 잘 묻고,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좀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좀 있고, 그 외에 전반적으로 실내 구성은 좀 안락하고 좀 패밀리 세단답게 그런 공간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구성해 놓은 것 같아요. 뭐 기존 ES의 어떤 느낌도 남아 있고, 최신 렉서스의 어떤 디자인을 반영을 해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최신 트렌드의 어떤 디테일함, 고급스러움 이런 것들을 더 살린 듯한 느낌입니다. 네, 일단 인테리어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트렁크 공간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트렁크는 일단 한눈에 봐도 굉장히 넓어요. 일단 여기가 지금 조명이 이쪽은 잘 비춰지지가 않아가지고 안쪽 깊숙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크고, 한 골프백 한 뭐 가로로 뭐 2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정도 뭐 여유는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트렁크 공간도 하이브리드 모델인데도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일단 전기 모터가 뒷좌석 아래쪽에 뭐 들어가기 때문에 뭐 트렁크 공간이 크게 뭐 희생했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뭐 중대형 세단, 뭐 렉서스 기존의 ES도 워낙 트렁크 공간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광활합니다. 네. 굉장히 수납 공간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 실내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커서, 보통은 또 이렇게 뒷바퀴 쪽이 이렇게 햄버 유료 때문에 뒷바퀴 때문에 여기가 좀 많이 먹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적은 듯한 느낌이에요. 최대한 이 안쪽도 좀 깊숙이 파놔서 조금 더 뭐 수납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배려, 그 흔적이 좀 보입니다. 이 양쪽에는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뭔가 여기도 고리가 있네요. 아래도 고리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물건들이 흔들리지 않게끔 뭔가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네트 같은 것들을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고리들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네, 또 렉서스 ES는 또 전동 트렁크가 스마트 트렁크가 적용이 됐어요. 지금 한 엔진룸 한번 살펴볼게요.
네, 신형 렉서스 ES의 ES300H의 엔진룸입니다. 일단 이 렉서스 ES는 2.5L 신형 엔진이 탑재가 됐고요. 일단 음각성을 좀 중점적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공인연비도 굉장히 좀 파워풀함과 어떤 역동적인 부분을 살리면서 하이브리드 모델의 어떤 그런 강점, 특징 이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고 공인연비도 리터당 17km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최적의 밸런스를 좀 맞추는데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게 제 렉서스 측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그리고 일단 엔진, 플로어 사일런스의 어떤 커버리지를 좀 확대를 해서 좀 엔진 소음 유입이라든지 이런 어떤 마감, 플라스틱 커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감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게 보닛의 어떤 방음 해주는 마감재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놔서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사운드나 이런 것들 소음 유입을 최소한으로 했다고 합니다. 엔진룸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렉서스 ES300H 신형 ES300H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앞서 기존에 저희가 지난 6월 부산모터쇼에서 신형 ES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는 인테리어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은 외관보다는 실내 인테리어를 직접 들어가 보니까 렉서스가 기존의 어떤 틀은 유지하면서 조금 더 고급감과 최신의 어떤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그런 LS가 좀 부럽지 않을 정도로 ES도 굉장히 고급감이 좀 높아졌다는 게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풀체인지니까는 워낙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고 조금 더 다이내믹하면서도 고급감을 강조한 그런 렉서스 ES300H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렉서스 ES의 가장 기본 모델이 5,710만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고급 모델이 6,640만원까지 다양하게 4가지 트림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프림이 5,710만원, 럭셔리가 6,050만원, 럭셔리 플러스가 6,260만원, 그리고 이그제큐티브 최고급 모델이 6,64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잠실 커넥트2에서 M 오토데빌 초탱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